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생물은 지구 시스템을 생물권을 구성하고 각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개체, 우리처럼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세포를 말할 수도 있어. 그 생명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고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고 174조. 근데 만약에 식물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세포 생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식물이다. 그러면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그 다음에 동물이다. 그러면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세포는 어쨌든 구조적, 기능적인 단위, 가장 이제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고 그 단위 중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이면 조직. 다양한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능을 갖게 되면 기관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세포가 모일 땐 다양한 기능,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건데 조직은 다양한 애가 모여가지고 기관이 되는 거지. 자, 뭐 옆에 있는 거는 이따 너가 한번 읽어보면 될 텐데 뭐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이런 게 있고 식물체의 조직에는 분열 조직, 그 다음에 연구 조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밑에는 중학교 때도 나온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은 기관계, 그 다음에 식물은 조직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핵 똑같이 있죠. 소포체도 있죠. 그 다음 골지체도 있죠. 미토콘드리아도 있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지. 이런 애 공통적으로 있어. 세포막도 공통적으로 있어. 그런데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있지. 뭐? 엽록체, 세포벽. 알았지? 미토콘드리아는 모두에게 있다고 했어. 엽록체하고 세포벽만 식물 세포에 있다. 이 고르라고 하면 이걸 고르면 돼. 그 다음에 액포가 있는데 액포는 여기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사실 사람은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는 배설기관이 있기 때문에 액포가 그렇게 발달할 필요가 없는데 식물은 배설기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액포가 발달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보면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기가 큰 소기관으로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얘는 핵막이 있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중막이라고 얘기했어. 이중막, 핵은 이중막이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이다. 그 다음에 엽록체도 이중막이다. 걔는 다 이중막이었어. 여기에서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어서 세포 활동을 조절한다. 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이제 CEO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리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리보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작은 알갱이로 돼 있고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뭐를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간이 있고 핵막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리보솜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 다른 부분으로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질 합성을 합니다. 운반하고 지질 합성합니다. 다시 핵에는 유전 정보가 있어. DNA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리보솜은 핵막이 유일하게 없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소포체는 우리가 우체국에서 소포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을 운반하는 거. 그 다음에 지질 합성을 한다. 그 다음에 골지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하는 거지.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고 소포체가 운반하고 골지체가 바깥으로 분비. 알겠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분비 소낭이라는 말도 있고 이건 이따가 정독을 너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핵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 그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로 이동해서 저장이 됐다가 막으로 쌓인 주머니에 담겨서 세포막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쪽 바깥으로 분비가 된다. 단백질 합성과 이동에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등 같은 여러 소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이 중에 그 막이 없는 게 누구라고? 리보솜이 막이 없다.
그리고 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얘는 운반도 하지만 뭐도 합성한다? 지질도 합성한다. 자, 여기 옆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 또 나왔네요. 이중막 구조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얘는 이중막. 그 다음에 단일막 구조는 소포체, 골지체, 핵, 액포 이렇게 있고 막이 없는 것은 리보솜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막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이긴 하지만 그 인지질 이중층 자체를 우리는 단일막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만 있는 거인 엽록체지. 엽록체는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얘도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니까 누구한테만 있다고 했어? 식물한테만 있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해.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엽록체랑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 엽록체는 그 포도당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둥근 막대 모양으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 세포 호흡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엽록체가 만든 혹은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이 먹은 것을 분해해가지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애니까 완전히 반대라고 보면 되겠지.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방출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림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이 번데기 같이 생긴 애가 미토콘드리아고 이거는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모두에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했고 잘 보면 엽록체는 산소를 내보내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얘는 포도당을 만드는데 미토콘드리아는 그거를 분해하고 그죠? 자, 액포 혹은 중심액포는 물도 있지만 그 안에 색소도 있고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저장해서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이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 배설기관이 따로 없다 보니까 몸에서 생기는 부분을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성숙한 식물일수록 크기가 큽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귤 같은 걸 먹으면 그 알갱이 하나하나에 그 주황색이 띈 이유가 뭐냐면 액포 때문이야. 자, 세포막은 말 그대로 그 세포를 보호하는 얇은 막인데 외부하고 독립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인지질 이중층에 인해서 단순 확산도 하고 촉진 확산도 하고 됐죠? 자, 그 다음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였어. 아까 식물세포에만 있는다고 했지. 세포벽 바깥에 있던 단단한 벽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의 단위체인 셀룰로스가 주성분이다. 세포막은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지만 동물은 뼈가 있어서 몸의 형태 유지할 수 있는데 식물은 뼈가 없잖아? 그 대신에 세포벽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유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옆에 있는 달달이 했는 거는 조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인지질하고 단백질이다. 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 혹은 단백질, 막단백질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로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이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어. 유동성이 있는 거지.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모양을 보면은 글리세롤에 인산을 포함하고 있어. 이게 글리세롤인데 여기에 인산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는 뭐냐? 친수성 머리야. 물이랑 친해. 얘는 소수성이야. 물이랑 안 친하죠. 그래서 얘는 지방산으로 된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다. 이제 지방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기는 머리가 위쪽으로 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서 마주 보고 있는 거지. 바깥 부분은 친수성인 머리가 차지하고 있고 안쪽 부분은 그 지방산으로 돼 있는 그 꼬리가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소수성이 있는 거지. 그 인지질은 친수성의 머리 부분이 물과 접한 바깥쪽을 향하고 소수성의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배열한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는데 이걸 우리가 단일막으로 보는 거야. 이걸 이중층으로 보면 안 되고. 그렇죠? 단백질은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다.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는 물질에 관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문장이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 이게 영상에는 안 찍었지만 단백질이 다 아무거나 막 관통시키는 게 아니라 관통시키는 애가 있고 아닌 게 있고 역할이 또 다양하게 있는 거야. 그 통과시키는 그 종류가 상관이 있죠.
세포막에는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이외에도 다른 세포를 인식하거나 신호를 전달하거나 효소 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다. 아무거나 막 그냥 들어온다고 하면 들여보내주는 그런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닌 거지. 자, 세포막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거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거나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그 중에 투과를 시킨다.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그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거지.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은 특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이동한다. 단순 확산도 있고 촉진 확산도 있고 그 촉진 확산에 담당을 하는 막단백질 혹은 단백질도 종류마다 또 다양한 애들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 선택적으로 투과할 때 얘가 갖춰야 되는 그 투과가 될 수 있는 애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아무래도 통과를 잘하겠지. 그리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일반적으로 지질에 잘 녹아서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여야 된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이게 머리가 있고 머리는 친수성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다리가 소수성이지. 그 다음에 여기 다리가 소수성이고 여기가 친수성이야. 아무리 물이랑 친해도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이 소수성 부분이랑 친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를 통과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분자가 작으면서 지방에도 잘 녹아드는, 그치? 소수성에 잘 섞이는 애. 그리고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렵다. 얘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 물질 이동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걔네 둘의 공통점,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확산이라는 거야. 확산.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내가 이렇게 향수 같은 걸 디퓨저를 놓게 되면서 디퓨저에 있는 애들이 여기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디퓨저에 있는 애들이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확산이 돼서 우리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지. 이동하는 현상이다. 세포막을 통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을 통해 일어난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것은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많은 데서 어떤 애로? 적은 데로 가야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위쪽이 많고 이 아래는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화살표가 위로 간다 그러면 안에가 많고 밖에가 적으니까 밖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확산의 속도는 분자 크기가 아까 얘기했지. 작으면 좋을 거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좋을 거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 농도가 저기는 엄청 많은데 여기는 엄청 적어. 이런 식으로 농도차가 커.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한다. 분자가 작고 온도가 높고, 즉 에너지가 높고 안과 밖의 농도차가 크면서 지질 용해도도 커야지 빠르게 확산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체 분자,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소수성 부분이랑 친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지용성 물질,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이런 애들이 이 단순 확산을 통하는 거고, 그리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가장 대표적인 단순 확산인 거야. 얘는 이제 막 공원 같은 거지. 우리가 공원 같은데 뭐 출입구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어. 놀이터도 사방팔방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거지. 그에 비해는 이제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거고, 물질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해. 말 그대로 얘도 안으로 화살표가 가면 안에가 적고 밖에가 많다는 얘기야. 안팎의 농도차가 큰 거는 똑같아.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는 계속 어떻게 보면 쭉 계속 이제 만약에 확산이 양이 많으면 계속 확산이 되는데, 얘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전에 롯데월드를 예시로 들었잖아. 롯데월드에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체크하고서 막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만약에 아침 10시에 막 가면 사람들, 소풍 온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와 있어. 그럼 출입구는 제한적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다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진다고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인지질 이중층에 지금 파묻혀 있는 막단백질은 무한히 많은 게 아니고 개수가 지정이 돼 있고 자기 역할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애들은 수용성 물질. 아까 전에 지용성 그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큰 애들은 이 단순 확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촉진 확산을 한 애들은 여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질이랑 별로 안 친해. 그래서 수용성 애들이 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띄는 애도 여기로 못 간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았지? 촉진 확산에는 뭐가 있다? 수용성,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전하를 띄는 이온, 수용성 이온, 수용성 이온, 수용성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 전하, 포도당 아미노산 전하. 이런 애들은 촉진 확산. 많다고 해서 다 흡수하는 게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혈액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촉진 확산은 어떻게 보면 막단백질이라는 경로가 있는 거라서 물질이 많으면 높아지긴 하지만 얘네가 다 누군가 통과하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물질들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단순 확산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증가하지만 막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은 더 이상 나중에 가면은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다들 일하고 있어. 모든 입구가 다 누가 출입하고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물질은 기다려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확산이야. 자, 그 다음에 삼투.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용질은 예를 들어 소금, 설탕 이런 애들이 용질이고, 걔를 녹이는 물을 용매라고 하거든. 아까는 확산은 어떻게 보면 용질이 직접 움직이는 거였는데, 삼투는 용질은 그대로 두고 용매가 움직이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알았지?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짜. 그러면 그 안에서 소금을 꺼낼 수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물 넣잖아. 그런 것처럼 삼투라는 건 물이 이동하는 거다. 여기에 세포막, 반투과성 막, 셀룰라이트가 뭐 있었는데, 셀룰로스야? 셀룰라이트 뭐죠? 살인가요? 말하고서 뭐가 이상했어.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이 반투과성 막을 하게 되면은 이 반투과성 막의 이 구멍에 맞는 물만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농도 차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 용질이 더 많았구나, 더 작구나 라는 얘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해서 세포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에 대해서 실험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세포 기준으로 했을 때 세포보다 농도가 낮으면 저장액, 세포보다 농도가 높으면 고장액, 비슷하면은 등장액,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은 싱거운 데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짠 데서 짠 데로 이동한다. 이 물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팽팽해졌다라는 이 뜻은 결국 안에가 짜다는 얘기야. 그럼 밖에가 싱겁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용액이 저장액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쪼그러드는 것 자체가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나갔다는 얘기고, 밖에가 짜고 안에가 싱겁다는 얘기니까 이 바깥 용액을 우리가 고장액, 농도가 높아서 고장액이라고 부르는 거지. 됐지? 저장액에 넣게 되면은 세포보다 농도가 싱겁기 때문에 안으로 물을 자꾸 보내서 부피가 커지다가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용혈이라고 하고, 세포 벽이 있는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커지긴 하지만 얘가 터지진 않지, 벽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팽팽해지는 걸 팽윤이라고 합니다. 뭐 등장액은 모양이 변화가 없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등장액에 넣었을 때 너네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들어가는 양, 그러니까 물질의 출입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어떤 거야? 얘는 똑같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 앞에 것도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는 해. 근데 나가는 게 아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은 거지. 이거나 물질의 출입은 다 있어. 계속 물의 출입은 계속 있어. 자, 얘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쪼그라들잖아.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쪼그라들다 보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돼. 너무 쪼그라들어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하는 물을 받는 곳을 우리는 짜다고 보는 거야. 알았지? 짠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그 뭐죠? 뭐라고 그랬지? 삼투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물의 이동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건데 양의 차이가 이제 나면 자, 이 말이 이제 이거지. 세포막을 경계로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할 때 물 분자는 양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양방향으로 항상 이동해. 근데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짠 데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물보다 많기 때문에 모양과 부피가 변하는 거야. 계속 눈을 얘기하지만 이동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 삼투의 얘는 콩팥의 세뇨관에서 그러니까 모세혈관으로 물이 제흡수된다. 물. 비료를 많이 주면은 바깥에가 짜니까 식물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말라 죽는 거고, 그래서 어린 식물들은 비료를 진한 걸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자,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은 싱싱해진다. 시든 식물이 어쨌든 안쪽이 좀 더 그냥 물하고 식물을 비교하면 식물 쪽이 더 짤 거 아니야. 안에 뭐가 포도당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조금 싱싱해질 수가 있는 거지. 아까 뒤에 문제 풀면서 이 보기 얘기가 나왔지, 그지? 그래서 실험을 했다. 실험을 했는데 증류수에 넣은 양파 세포는 증류수 자체가 뭐야? 싱겁잖아. 이거에 비해서 양파 세포는 당연히 짤 거 아니야.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을 텐데 너가 그냥 물 먹는 거랑 양파즙 먹는 거랑 양파즙이 더 진하잖아. 그치? 그 진한 대로 물이 이동하니까 당연히 팽팽해질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용혈 터질 수도 있다. 근데 그 세포벽에 있는 양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팽윤이라고 했어. 팽팽해지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농도를 높이면 높여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안에가 쪼그라드는 식으로 되는 거지.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즉 싱거운 곳에서 짠 곳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그치, 물이 이동한다. 그걸 우리는 삼투라고 한다.